일단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EU에서는 CBAM을 주로 CBAM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CBAM이라고 하면 욕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욕이 절대 아니니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원자재 투자 옥지혜입니다. 오늘은 알루미늄과 탄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단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루미늄이 전력을 정말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루미늄은 비철금속 중에서 전력 비용이 가장 큰 금속인데요. 그로 인해 많은 산소를 배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산업은 전력 소모가 많아 중국에서 전기를 먹는 호랑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냐면 중국 전체 전력의 6.1%를 소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전기를 많이 먹는 만큼 탄소도 정말 많이 배출하는데요. 중국 알루미늄 산업이 중국 전체 이산화탄소의 무려 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톤을 배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력 비용 부담과 더불어 알루미늄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 때문에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는 수력과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친환경적이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 전력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 생산 차질이 자주 빚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윈난성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많은 알루미늄 제련소가 건설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윈난성이 수력 발전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윈난성은 높은 강수량을 무기로 알루미늄 제련소를 다수 유치한 결과 중국 4위의 알루미늄 생산지가 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기만 되면 물이 부족해 수력 발전을 돌릴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력 제한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농업이나 생활용 전기마저 부족해지자 당연히 산업용으로는 전력을 충분히 배급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알루미늄 생산 시설이 중단되면서 알루미늄 수급도 영향받게 되었습니다. 건기만 되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알루미늄 가격도 덩달아 요동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수력 발전으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알루미늄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특성 때문에 이 탄소 배출과 전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기상이변에 취약한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일관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알루미늄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알루미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용은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제품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알루미늄은 탄소를 정말 많이 배출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알루미늄과 철강 등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제재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의회가 발의했고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CBAM입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EU에서는 CBAM을 주로 CBAM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CBAM이라고 하면 욕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욕이 절대 아니니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AM,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탄소 노출 방지를 위해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 노출이란 EU와 같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강한 권역 내의 제조업 생산시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CBAM은 탄소 규제 없이 저렴하게 생산된 수입 제품과 탄소 비용을 지불해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유럽 제품 간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CBAM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EU 역내 생산 제품이 탄소 비용으로 100유로를 지불하고 EU 역외 제3국에서 생산할 경우 탄소 비용으로 60유로만 지불해왔다면 앞으로는 EU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서 차액 40유로를 CBAM 인증서로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동일 제품에 대한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수입 규제는 가격과 수량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무역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CBAM과 같은 탄소 규제는 이 환경과 통상이 결합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밤의 적용 대상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입니다. 즉 알루미늄도 시밤의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밤과 같은 탄소 장벽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저탄소 알루미늄 등 알루미늄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재활용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 재활용 알루미늄이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스크랩, 즉 고철을 이용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을 2차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요. 2차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량이 1차 알루미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기존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스크럽을 활용하는 공정으로 점점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저탄소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언급했듯이 수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의 단점은 불규칙한 전력으로 인해 공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 압력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는 이러한 비용 증가를 흡수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이처럼 만드는데 정말 많은 탄소를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질 정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전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알루미늄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일 광물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은 태양광 모듈을 구성하는 틀과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는 구조물 등에 사용되고 풍력에서도 회전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설비와 또 풍력 타워를 구성하는 물질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전기 자동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내연기관차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면 내연기관차가 휘발유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알루미늄 채택이 늘어난 결과 차량 한 대당 평균 알루미늄 사용량은 2006년 121kg에서 2022년 205kg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256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확산될수록 알루미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태양광 용량은 2018년 218GW에서 2022년 476GW로 무려 2배 늘어났는데 태양광 패널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더 많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곧 알루미늄 수요 급증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특성 때문에 알루미늄 공급은 크게 늘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조차 환경 문제를 이유로 4,500만 톤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서 향후에도 연간 생산 용량이 4,500만 톤을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신규 수요가 부각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알루미늄 공급은 환경 규제와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알루미늄의 장기적인 가격 전망은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그 알루미늄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게 재밌지 않으신가요? 탄소를 다량 배출하면서 알루미늄이 만들어졌으나 알루미늄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으로 알루미늄에 관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